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핵심 지문, 옳은 지문에서 9번째, 전에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었는데요. 이번 거는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임대차도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꼭 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임대차를 보면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 동그라미 할 것을 부담하고요. 임차인은 이에 따라 차임이라는 거 있죠.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차임은 꼭 금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가물,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계약입니다. 2번, 임대차는 물건의 이용에 관한 관리이지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 권한 없는 자 동그라미요. 처분 권한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법상의 임대차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민법상의 임대차 기간은 규정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요 건물 전세권은 1년이 하나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년이라는 최단 존속기간은 있어요. 그러나 민법상의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동그라미,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라는 건 임대인은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고 임차인은 나가겠어요 라고 하는 거, 요걸 해지 통고라 그래요. 그러면 해지 통고를 했어요. 4-1. 그럼 부동산은 얼마 있다가 부동산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 임차인이 나가세요 그러면 1개월 있다가 소멸이 되고요. 동사는 공이 5일이에요. 5일이 경과되면서 임대차 관계는 소멸이 됩니다. 근데 요 지문은 주택 임대나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좀 달라요. 그건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5번에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걸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법정갱신이라 그래요. 법정갱신 또는 이걸 우리가 자동갱신 그러거든요. 자동갱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임대인이 기간을 연장하겠어요? 아니면 보증금을 올리겠어요? 월세 올리겠어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이 이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걸로 봅니다. 법정갱신. 그러나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면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없는 걸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부동산 임차는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도 등기할 수는 있는데요. 임대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약정이 없어야만 등기가 되는 거지. 임대인이 반대하면 등기가 안 되겠죠.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입니다. 그 시간부터 누구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잖아요. 7번. 임차권을 등기하게 될 경우라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동그라미.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는 동의를 얻어야 되지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하고는 상관없어요. 8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토지 임대차는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건물은 등기가 된 거죠. 그럼 당연히 대항력을 갖습니다.
9번에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별 비용 동그라미, 사소한 것 동그라미는 당연히 임차인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별 비용, 그 다음에 사소한 것, 그러면 이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해요. 원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지만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거고, 자, 통상 임대차 동그라미, 우리가 보통 민법상의 임대차를 통상 임대차라고 하고요. 일시사용 임대차가 있잖아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호텔, 여관, 아니면 모텔 이런 것들이죠. 그럼 통상의 임대차는 이 고객들의 임차인의 안전배려 의무가 없지만 일시사용 임대차 같은 경우는 안전 의무가 있어요. 안전 의무,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는 거 두 개 비교 문제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의무 규정이에요. 면책 특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원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약속할 수 있다는 거. 12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소규모 동그라미, 소규모 수선에 하나고 대규모 수선 있죠?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3번 임대인의 필요비를 부담하여야 되며 필요비,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을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14번 비용상환 청구권 핵심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모두 인정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인정이 돼요. 차임 이익이 연체가 되더라도 비용상환은 되고요. 일시사용 임대차도 적용되고 유치권, 이건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가능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은 되지만 토지 임차인은 안 됩니다. 채무불이행, 차임 이익을 연체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용 임대차인 적용되지 않아요. 호텔, 여관, 유치권 행사 안 되고요. 배제 특약 안 돼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상환하고 요 부속물 두 개 비교하셔야 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만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죠. 채무불이행, 차임이익이 안 된다. 일시사용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안 됩니다. 17번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자 임차인은 존속 중에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청구권이 가능하다. 존속 중 동그라미 즉시 필요비는 즉시 청구가 되고요. 유익비 동그라미요. 18번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현존 누구의 선택,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라는 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18번에 유익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20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의무규정 동그라미, 의무규정으로서 이는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유효해요. 불리하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21번 원상복구 동그라미 쳐요. 원상복구를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을 했다면 당연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동그라미예요. 원상복구. 22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상환기간을 허여했어요.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를 해버리면 변제 날짜가 연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번 임차인 유치권을 포기하고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비용 상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요 6개월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그 6개월 시점 조심할 거고요. 건물, 공작물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토지 임차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5번, 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비용 상환이었다면 독립성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26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동의 매수가 있을 때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되는 거지, 임으로 부착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27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차임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사용 동그라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9번,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승계가 된 경우 현재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차권이 승계가 된 거죠. 그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30번에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 부속물은 반드시 임차인 소유이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부속물 매수를 행사할 수는 당연히 없죠. 31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다만 뭐는 된다? 매매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무효인데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주변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가는데요. 이 사람은 월세를 한 150만 원 정도 내고 생활을 했던 거야. 그러면 차임을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였다면 얘는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된다라는 거고. 33번, 토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그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1차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그게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가 됩니다. 34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동그라미죠. 차임 이익을 연체했다면 당연히 갱신 청구뿐만 아니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 35번,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럼 임대인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대인 나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뭔가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죠. 바로 매수 청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36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게 아니더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되고요. 지상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되고요. 무허가, 미등기 상관없죠.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39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매 대금이 결정이 돼요. 모든 비용이 아니라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에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수 대상이 되는데 이 저당권의 요 피담보 채권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지상물이 5억이다. 근데 저당권 설정 피담보 채권이 1억이다. 그럼 내가 4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시가대로 5억에 줘야 되는데 그 1억의 저당권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말소를 하게 합니다.
이걸.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공조되지 않는다는 거, 공제되지 않는다. 41번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청구가 되는 거고요. 32번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 동그라미,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가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43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한 토지 외에 제3자 토지에 걸쳐 있다 동그라미, 걸쳐 있다면 구분 소유권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팔아야 되지, 만약에 구분 소유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전부 매수 청구는 안 된다. 요 걸쳐 있다, 요게 포인트예요. 44번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효력은 있을 수는 있어요. 45번 임차인 차임이기 연체 동그라미, 연체에 달할 때는 당연히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때 이기라는 것은 이기, 차임 이기는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연체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차임 감액 동그라미, 차액 감액도 금지, 감액을 금지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는데요.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48번 차임의 증액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 동그라미, 청구시에 발생이 돼요. 49번 차임 증감 청구권은 일시 사용이 뭐예요? 호텔, 여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50번 임차인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임 감액 사전 변경이죠.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임대차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그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요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옳은 지문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쭉 한 거니까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